제목이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배달 라이더 분들, 배달 대행업 유치를 위한 경쟁이 지금 뭐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세금도 안 내도 된다, 안 떼도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원천징수 소액부 징수라는 이제 제도를 아침에 하나도 안 주고 저녁에 7개 주는 거하고. 네, 똑같은 건데 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네. 이게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차피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달 라이더의 수수료 수입은요 사업소득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뭐 배달 라이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 분들께서 해당되는 내용이시니까요. 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근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뭐 증빙 반드시 챙겨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이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배달 라이더 분들, 배달 대행업체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제목을 좀 너무 컴팩트하게 좀 짰네요. 네. 그만큼 내용이 이제 알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증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 보시죠. 네. 자, 일단 배달 라이더 유치를 위한 경쟁이 지금 뭐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세금도 안 내도 된다, 안 떼도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이 내용을 좀 말씀 주시죠. 이게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요. 몇몇 배달 플랫폼에서 이 배달 라이더를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본인들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배달 라이더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배달 라이더들한테도 수수료를 떼고서 이제 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수료 세금 이제 수수료 지급할 때 세금을 떼는데 네. 세금 안 뗀다 우리는 세금 안 떼고 네 수수료 전부 다 줄 수 있다. 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세금 얼마 안 되더라도 네. 그 세금 일부 떼는 것만으로도 약간 이제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좀 유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획기적이네요. 상당히 획기적이네요. 그래서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지. 네. 자, 원천징수의 소액부 징수 제도가 있습니다. 네. 원천징수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은 1,000원. 1,000원이죠. 깜짝 놀랐어요. 예. 1,000원 미만이면은 세금을 안 떼도 된다는 것.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원천징수 소액부 징수라는 이제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이 미만인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금액이 적으니까 세금 안 뗀다. 전액 다 지급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제도인데요. 네. 이제 배달 라이더들의 수수료가 1년치를 모으면 굉장히 크지만은 그렇죠. 건건이 나누면은 세금이 1,000원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뭐 한 건당 뭐 3,000원, 5,000원 이렇게 지급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세금을 매기면은 이게 1,000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다 건건이 나눠가지고 이제 신고를 넣는.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안 뗀다. 이 소액부 징수를 이용해서 세금을 안 뗀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수수료 전액을 지급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뒤에 내용을 좀 참조해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배달 라이더의 수수료를 건별로 산정하면 소액부 징수에 걸려서 세금을 안 내지만 수수료 전체를 준다고 홍보를 한다라는 아까 말씀을 주셨죠. 네. 일단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형 배달 플랫폼들이 있어요. 뭐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런 대형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보수적으로 실제로는 소액부 징수에 걸리더라도 그래도 어차피 세금 낼 거기 때문에 다 각각 다 떼가지고 네. 세금 떼고 그 돈을 수수료를 줘라라고 하고 있는데 좀 새롭게 이 배달 대행 업체에 뛰어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확보를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라이더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네. 좀 이렇게 소액부 징수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배달 라이더들은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내년 5월 달에 스스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원천징수를 하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하는 이런 현상인 거고요. 만약에 근로자로 생각을 해보면 회사에 들어갈 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급여 지급한 시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전액 다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네. 연말정산을 할 때에 자, 속았지? 이러면서 세금 이제 걷어가는 네. 이런 현상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삼모사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삼모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뭐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거하고 네.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 아침에 어차피- 하나도 안 주고 저녁에 7개 주는 거하고. 네, 똑같은 건데 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네. 이게 그래서 조산모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차피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달 라이더의 수수료 수입은요 사업소득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1년치를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각 건당 나누면은 다 소액부 징수에 걸려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합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5월달에 어차피 세금 신고를 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어차피 낼 때 미리 뗀 세금을 돌려주냐 아니면 애초에 세금 안 떼고 한 번에 다 내냐 이런 차이인 거죠. 네. 그래서 남의 돈 가지고 생색낸다. 이렇게 네. 이제 보면 되는 부분인 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건데,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뭐 연 5천만 원 정도를 버는 배달 라이더를 가정해 봤습니다. 네. 이분이 처음에는 세수료 떼고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수수료 안 뗀다고 해서 절로 옮겨가가지고 5천만 원을 버시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을 좀 가정해 볼게요. 네네. 원래 일반적으로 5천만 원에 대한 연소득을 버시면은 만약에 원청인수를 하셨다. 네. 그러면은 165만 원 정도의 원청인수가 되셨을 거예요. 미리 냈잖아요, 이걸. 매달 그렇죠. 낼 거잖아요. 네, 매달 165만 원 내면서 나눠서 165만 원을 계속 내잖아요. 그렇죠. 1년치를 쌓아보니까 한 165만 원 세금을 지금 낸 상태이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5월달에 어차피 이번엔 원청인수를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5월달에 합산해가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네. 만약에 해보니까 여러 가지 공제 같은 것도 활용해 보니까 세금이 150만 원 나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미 165만 원 내신 게 있으면은 오히려 15만 원을 돌려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분은. 환급이 나오죠. 네, 이분은 소금을 더 내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낸 세금에서 일부러 돌려받게 되시는 네. 건데 이분이 만약에 저런 술수에 넘어가가지고 세금을 안 떼는 곳으로 옮겨가서 5천만 원 버셨다. 네. 그러면 5월달에 갑자기 150만 원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실 잘 모르는 배달 라이더들이 당장의 실수령이 높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원천세를 안 내는데 소득이 잡히나요? 일단 그걸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 세금 하나도 안 떼고 세금 소득 가져가는 건데 나 그럼 어찌 소득 안 잡히니까 세금 낼 것도 없지 않냐 5월달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요새 좀 차로 운전해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에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분들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네네. 이런 내용의 어떤 라디오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 국민 고용보험화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네. 이런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소득 자료도 매월 국세청에 제출을 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네.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원천세를 안 내는데 소득이 잡힐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게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매월마다 이 배달 라이더들한테 지급한 소득을 설령 세금을 안 뗐다고 하더라도 다 작성을 해가지고 매월마다 국세청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달 라이더들의 수수료는 다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지급한 배달 대행 업체들은 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한 거를 비용 처리하시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의 소득이 신고가 되지 않을 거라는 헛된 기대는 애초에 접으셔야 된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인 정책이 없어요. 왜냐면은 근로소득자를 고용하시는 분들은 4대 보험료를 어차피 각자 10%씩 내잖아요. 네. 그러니 서로 그래 너도 내지 말고 나도 내지 말자 이런 유인 정책이 있는데 이 프리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저분들이 세금 다 내는 거예요. 네. 뭐 맞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저분들이 지역가입자로 가서 내는 거고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저분들의 소득을 신고를 해줘야 본인들이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인 정책이 없어요. 이거를 신고 안 하고 할 이제 유인이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자세히 잘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똑같은 내용 또 말씀 주시죠. 네.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청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다 소득이 국세청 통보가 된다라는 거 아까 네네.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시 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또 다른 또 내용이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애초에 배달 플랫폼 업체에서요. 이분들의 소득 자체를 누락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을 안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제 매출에 대해서 누락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이런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매출, 본인들의 배달 대행 매출에 대해 가지고 매출을 신고를 안 하듯이 네.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수수료 지출도 신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럴 때에는 이 수수료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수수료 소득 부분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이런 거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냐면은
실제로 음식점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배달 대행 업체들하고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안 줘도 되니까 대신에 증빙 발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좀 수수료 적게 할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자. 이렇게 좀 딜이 들어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네. 예, 그럴 때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상황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자, 다음. 원천세를 안 내는데 소득 잡히가 또 똑같은 일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 수수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10% 정도가 이제 부가세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가세를 받지 않을 거니까 대신에 너희들한테 세액에서 발행하지 않겠다. 그럼 거기에 사실 혹해가지고 이 거래에 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 영상의 목적입니다. 네. 네네. 자, 배달 대행 업체와 계약을 하시려는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를 깎아준다는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요. 네. 10%를 더 얹어주신다 하시더라도 네. 꼭 세금관에서 증빙을 받으시라는 걸 이번 시간에 그렇죠.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만만하게 보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거든요. 저한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10% 깎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줬죠. 27%를 깎아주시면 제가 현금을 내겠다. 네. 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27% 깎아주면 뭐 남냐? 그렇죠. 그게 세금이다 제가 얘기를 해줬죠. 네. 나는 사실은 더 많은 거를 할인을 해줘야 그나마 이제 유인 정책이 생긴다. 근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10% 정도를 깎아주는 거는 부가세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모든 사업자분들은 부가세도 내시는 거고요. 소득세라는 걸 내게 되는 거죠. 소득세를 이 사업자분께서 아무리 소득세를 안 내셔도 한 15%는 보통 내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소득세를 15%보다 안 낸다. 그러면은 사업이 정말 안 되시는 분인 거예요. 네. 그러니 10% 더하고 15% 더하면 25%잖아요. 네. 25% 정도 깎아주면은 뭐 해볼 만한 거죠. 네, 저희는 개념 방송이니까 일단 뭐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나머지는 알아서 좀 하시고요. 네. 자, 또 알아야 되는 사실도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10%는 부가세 상당액이에요. 부가세는 어차피 부가세 신고할 때 돌려받는 금액이거든요. 네. 증빙을 받으시면은 미리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대신에 이리 증빙을 받지 않으시면은 소득세 신고하실 때 경비 처리를 못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아까 이상하 대표님께서 27%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네, 네, 그걸 그렇죠.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네, 요게 이제 조금 더 극단적인 사례를 만들어 봤는데 네. 만약에 이분이 굉장히 소득이 높으신 분이어서 네. 35% 세율 구간에 적용받는 사장님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네. 만약에 1년간 배달 수수료가 500만 원이었다. 네. 근데 500만 원에 대해서 만약에 경비 처리를 못했다. 그럼 오히려 세금을 175만 원 손해 보시는 겁니다. 네네. 50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175만 원 손해 보시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소득세율을 35%나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수익이 8,8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세율이 35%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나는 8,800을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억울한 상황이 언제 발생하냐면 이분이 실제로 번 거는 4천만 원이에요. 실제. 네. 근데 이렇게 뭐 배달 대행료로부터 한 2천만 원 원래 있는데 못 받았고 그리고 본인 인건비 뭐 직원들 신고해야 되는 것도 2천만 원 신고 못 하고 그러면 이분 벌써 얼마입니까? 8천만 원으로 훅 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4천을 벌었어도 이분은 8천을 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세무서는 그걸 받아줍니까? 받아주지 않죠. 안 네. 받아주죠. 근데 그거를 억지로 5월 달에 가서 아, 나는 이렇게도 세금 못 내고 저렇게도 못 해. 이렇게 해서 세무사를 잘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신고를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거는 언젠가는 걸리죠. 네. 네,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소주 3잔씩 드시고 계속 음주운전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0번째 할 때 한 번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나는 안 걸릴 것이다라는 자신감 그런 거를 가지고 살기에는 국세청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빙에 대한 명확한 인지로 슬기로운 세무 생활을 사업에 적용해보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저희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이제 배달 라이더들, 배달 대행 업체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사실 뭐 배달 라이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 분들께서 해당되는 내용이시니까요. 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영원한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10%, 그리고 소득세 15%, 24, 35 이런 식으로 내가 소득세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시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6%는 아니라는 거예요. 소득세 자체가. 그러니 나는 어느 정도 꽤나 많은 소득세를 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증빙을 꼭 받는 습관을 들이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뵙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쌤사였습니다. 네.